히든 종목 보도록 할게요. 장대 양봉, 대량 거래가 실리게 되면은 요거는 고점이다. 근데 최근에 거래 실려주게 되면서 양봉이 나오죠. 실적 모멘텀이 반영이 되고 있다. 자, 반갑습니다. 알파프로 과정 여러분, 정태근 전문가입니다. 1월 18일 두 번째 방송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방송 종목은 셀트리온입니다. 최근에 다뤘지만 또 새로운 이슈가 발생돼서 또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송 말미에는 히든 종목이 공개가 됩니다. 방송 끝까지 시청을 부탁드리고요. 방송 보시고 난 이후에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셀트리온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은 다시 한번 분식회계 이슈가 발생이 됐습니다. 자, 화면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날 1월 14일날 분식회계 이슈가 또 발생되면서 또 신저가를 발생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1월 10일 요 구간에서 자사주 매입 이슈 있었죠. 이때 얘기 드리면서 일단은 코로나 이슈로 상승 출발점 있었던 요 가격 부분대까지 14만, 제가 14만원대 16만원대 말씀드렸나요? 요 17만원대 가격까지는 일단은 하락 출발지가 내려왔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추가 하락이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은 상승 출발점이니까, 그렇게 상승 출발이 내려왔으니까. 그리고 이 말씀 드리자마자 또 분식회계가 발생이 됐습니다. 근데 분식회계는 일단 어쨌든 악재는 맞아요. 악재는 맞는데 아마 지속적으로 하락하기에는 하락시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도 2019년 3월달 요 부근에서 한국거래소 압수수색 들어가고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이슈가 다시 불거지게 되면서 하락이 나왔습니다. 하락이 나왔고 요 구간에서 하락이 나온 건 삼성바이오에피스 실적 이슈, 그러니까 2019년 7월달 같은 경우는 삼성바이오에피스 실적 때문에 요 이슈가 발생됐다, 하락이 나왔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분식회계 이슈로 하락이 나온 건 요 구간입니다. 요 구간 차트를 보게 되면 어쨌든 분식회계 이슈가 나오게 되면 하락이 나왔지만은 그 위에 하락폭이 깊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바이오에피스 실적 이슈가 안 나왔다라면은 요 구간, 그러니까 이 30만원대 이상에서 지지력이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30만원대 지지력이 나오고 되고 바로 이렇게 돌아서주죠. 그래서 일단은 한 두 달, 세 달? 한 세 달간은 악재가 된 건 맞아요. 악재된 건 맞지만 길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길지 않았다라는 걸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이 셀트리온의 분식회계는 2019년부터 계속 얘기가 나왔던 부분들이고, 그리고 뭐 이전부터 있었다고 해서 뭐 안 빠진다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분식회계 이슈로 인해서 하락이 나온 건 맞지만 그동안 하락폭이 컸었기 때문에 아마 분식회계로 인한 하락은 더 크게 나오지는 않을 거라는 겁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여기서 15만원, 14만원이 된다고 하더라도 제가 이전 방송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미 물려 계신 분들은 팔 이유가 없어요. 팔 필요도 없는 상황이고요. 급락이 나오게 되면은 분명히 21선까지 만나는 구간이 갑니다. 요렇게. 자,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 21선 만나는 구간에 갈 거예요. 자, 그리고 최근에 이 셀트리온 예를 들게 되면서 크래프톤 같은 경우서 이 연휴 때문에 제가 횡보할 거라고 좀 말씀드렸거든요. 어쨌든 요날 방송을 했는데 그 이후부터 주가가 안 빠져요. 그러니까 단기 급락이 나온 것들은 분명히 횡보를 하든 이렇게 옆으로 살살살 빠지던 결국 21선을 만나러 간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셀트리온은 지금은 팔 자리는 아니에요. 적어도 올라가진 않지만은 적어도 추가 하락은 안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많이 물려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대안이 없다라면 그냥 갖고 계세요. 시간이 지나면 언젠간 회복이 될 겁니다. 유플라이마 유럽, 인플렉트라 미국,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바이오시밀러 가치만 제대로 다시 부각이 되게 된다라면은 다시 갈 거예요. 그때까지 단지 시간이 걸릴 뿐입니다. 그리고 분식회계 이슈가 잘 아시겠지만 셀트리온이 바이오시밀러 만들죠? 그러면은 셀트리온 헬스케어 쪽으로 팝니다. 셀트리온 제약적으로 팔아요. 그러면은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해외 판매, 제약은 국내 판매 담당을 하잖아요. 직접 판매한다면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없겠죠. 여기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쪽으로 판매를 하게 되면서 이게 정당한 판매인지 밀어내기인지, 그리고 이 물량을 셀트리온에서 갖고 온 바이오시밀러 물량을 재고 자산으로 가지고 있게 되면서 이거 다 팔면 상관없지만은 재고가 남아있겠죠. 재고 남아있는데 이 재고 자산 같은 경우는 평가 손실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 순이익에 반영을 해야 돼요. 평가 손실을. 근데 이 부분을 고의로 안 했느냐, 과실치사, 과실 모르고 안 했느냐, 이런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증선이 그러니까 금감원에서 증선위에서 일단은 밀어내리라고 판단한 것 같고, 그리고 재고자산 가치 하락에 대한 부분들을 단기 손익에 반영시키지 않았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단지 문제는 모르고 그랬느냐, 고의로 그랬느냐, 여기에 대한 판단밖에 안 남았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실이냐 고의냐에 따라서 일단 달라질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검찰 조사는 일단은 간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고, 어쨌든 여기서 한 번 더 출렁인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8구간은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뭐 최근에 요 자리에서 사신 분들, 18만 원대 사신 분들은 이분들은 손절해야죠. 하지만 요런 자리에 사신 분들은 이제 팔아봐야 의미 없습니다. 지금 시장 분위기를 봐도 뚜렷한 대안이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일주일 전에 말씀드린 그 자사주 매입 당시에 말씀했던 방송 내용을,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제 의견은 그대로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히든 종목 보도록 할게요. 자, 일정 부분 많이 오르고 난 이후에, 그러니까 기존 추세가 이렇게 완만한 상승이잖아요. 완만한 상승인데 그 추세를 뛰어넘는 장대 양봉, 대량 거래가 실리게 되면은 요거는 고점이다. 요거는 로보스타라는 종목을 말씀드리면서 항상 제가 말씀드렸어요. 횡보를 하거나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거래량 바닥 현상이 발생되고 대량 거래가 발생되면서 이후에 대량 거래가 발생되면서 장대 양봉이 나오게 되면은 상승의 출발점이다. 하지만 반대로 일정 부분 오르고 난 뒤에 이런 현상이 발생되게 되면 이거는 고점이다. 고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이 히든 종목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고점이 나왔고요. 그리고 나서 추세가 2분기 때 실적이 너무 잘 나왔어요. 이 히든 종목이. 2분기 때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908% 성장했습니다. 908%. 9배 성장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모멘텀으로 상승이 나왔고 3분기에도 실적이 잘 나왔지만은 전혀 안 먹혔어요. 근데 다시 4분기 와서 실적 모멘텀이 반영이 되고 있다 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4분기 실적 모멘텀이 발생되면서 상승을 전환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21선 저항, 21선 회복 실패하다가 지금 골든크로스가 났습니다. 골든크로스 났어요. 여기도 났었고 여기도 났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중요한 건 이건 5일선을 지켜야 돼요. 근데 최근에 거래 실려주게 되면서 양봉이 나오죠. 근데 음봉일 때는 거래량이 약하죠. 이거는 무슨 얘기입니까? 상승할 때 거래가 실려준다는 건 새롭게 매수 세력이 붙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목표 주가는 42,000원입니다. 전 고점 부근 바로 아래 구간. 자, 보세요. 전 고점이 어떻게 보면은 45,000원이라 봐야 돼요. 45,000원. 그런데 43,000원까지 올라가긴 했지만 42,000원 부근에서 하락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42,000원 부근이 1차 목표 주가라고 볼 수 있고 1차 분기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42,000원을 목표 주가로 보겠다. 그래서 이 히든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알파프로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시길 바랍니다.